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3일 월요일 배승기의 뉴스 배송 대여투쟁의 선봉자 이 더위에도 대여투쟁하러 나왔습니다. 장혜찬 최고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진짜 너무 덥죠. 너무 더운데 예. 지금 이재명 정부 하는 꼬라지를 보면 특히나 우리 뉴스 배송에서 안보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예. 국방부, 군, 1군단 우리 최전선을 지키는 예. 그곳에서 하고 있는 꼬라지들 보면 가뜩이나 더운데 열이 펄펄 더 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이재명 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제는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진짜 나와요. 예.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만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면은 정말 탄핵안 발의까지도 갈 수 있다. 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언론도 슬금슬금 이재명이 과연 다 임기 채울 수 있을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폭망하면 예. 바로 재판 재개하고 이재명 끌려 내려온다.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가 주요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할 때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부터도 이재명이 과연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냐, 임기 못 채울 것 같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벌써 1년 만에 이런 이재명의 임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이재명 지지율이 이 여론조사를 다 못 믿더라도 예. 이 정도 추락할 거라고는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똘똘 뭉쳐서 대여투쟁하고 예. 이재명이 나라 망치는 거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무너뜨리려는 것도 결국 들키지 않았습니까? 네. 육군 1군단입니다. 우리 서부전선을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육군 1군단인데 여기서 이 K6, K4, K2까지 전부 실탄을 넣지 않고 있었잖아요.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빈총으로 했죠. 경계 네. 근무하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 즉 북한의 적군으로 보고 대공작전에 돌입하는 두루미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1시간 반 동안이나 항적을 추적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예.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북한, 중국과 맞서 싸우는 동맹인데 한국군이 미군 드론을 격추시킬 뻔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미군이 이제 뭘 믿고 우리나라에서 작전을 그렇죠. 하고 훈련을 하고 하겠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예. 미군은 잘못이 없었어요. 미군은 잘못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군은 1군단에 통보했어요. 통보했어요. 우리 비행훈련한다. 예. 근데 1군단에서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예, 지작사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예. 누락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 많습니다. 지금 1군단이요. 엄청난 기강회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저거 북한군 적기 아니야? 1시간 반 동안 생쇼를 하고 미군은 미군대로 우리 훈련하는데 네. 우리 다 말해줬는데 왜 이거 모르고 우리를 쫓아다니느냐? 서로 간에 아주 열이 받는 그렇죠. 한미동맹의 신뢰가 자꾸 이런 무능 예. 이게 다 방위 출신의 탈영 의혹 있는 국방부 장관에서 비롯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균열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국방부가 바로 이 육군 1군단 단장, 이 단장을 직무 배제했다고 합니다. 한기성 단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중장으로 승진하면서 1군 단장이 되었는데요. 역대 최초래요. 역대 최초예요. 1군단은 네. 서부전선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그렇죠. 육사 출신이 아닌데 이재명과 안규백이가 억지로 군단장을 시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육사는 육사대로, 예. 해사는 해사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과 안규백이는 그 육사 다 통폐합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육해공. 그거부터 시작해서 육사를 그냥 눈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 그렇죠. 지금 뭐 계엄에 참여했다 어쩌다 하면서. 그냥 다 눈에 가시인 거예요. 우리나라 예. 정통 보수 군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비육사 출신을 중장 승진시키고 거기 앉혀 놓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맞아요. 실탄도 없이 경계 하고 미군 보고 막 오인해서 총 쏠 뻔하고.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기성만 직무 배제해서 예. 꼬리 자르게 한다는 건데. 이거 그런 겁니까? 이거는 안규백이 직무 배제가 되고 옷을 벗어야 될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과 관련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군사작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북한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단순히 이 군단장만 직무 배제한다고 해서 이게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망을 하나 해보면 예. 이재명이나 안규백이나 지금 완전 똥꼬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예. 안규백 그 병적 증명서 까고 탈영 의혹 밝히고 물러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이 1군단장 자리에 또 비육사 출신을 임명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 큰일 납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서 이런 문제 일어난 거 아니다. 예. 얘네들은 어떻게든 육사를 지금 눈에 가시려 여기고 육사 출신 장군들을 다 걷어내고 싶어하는 인간들이거든요.
또다시 비육사 출신 후임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되면.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문제, 안보 문제 저희가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만큼 좀 국방부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빨리 안규백을 탄핵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왜 탄핵안을 안 내놓죠? 그러니까 탄핵안을 내도 민주당이 뭐 안 받아주면 통과가 안 물론 된다. 그렇지만. 그렇다 쳐도 예. 최대한 몰아붙여야죠. 그렇죠. 안규백을 몰아붙여가지고 보여줘야죠. 네. 그래서 민심을 모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선거와 관련해가지고요. 주진우 의원이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오늘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과연 민주당이 180석이 될 수가 있었나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셨을 텐데 그에 대한 조금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 다 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아, 이번 지방선거만 조작했겠느냐. 예, 대선 총선도. 그렇죠. 어제는 예, 대선 조작이 나왔어요. 음. 전국에 있는 109개 투표소에서 투표율 조작이 있었대요. 그렇죠. 대선에서. 근데 지금 확인한 게 109곳이니까 그렇죠. 특검이 조사하면 예. 이게 몇백 곳으로 늘어날지 몰라요. 더 나오겠죠. 오늘은 총선이에요. 총선. 지난 총선에서도 투표율 조작이 있었는데 예, 예를 들면 은평구 불강 1동 1투표구와 예, 6투표구 음. 서로 투표소가 다르잖아요. 예. 근데 매 시간마다 음. 투표율 올라가는 게 예.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똑같아. 숫자도 특이해요. 6시간 동안 예. 200명 늘었다가 100명 늘었다가 빵명이었다가 다시 200, 100, 100. 이게 우연의 일치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딱 맞춰서 200명이 오고 100명이 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1시간 동안 그리고 한 명도 안 오고 서로 다른 투표구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컴퓨터로 갖다 입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입력한 거죠. 이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제로래요.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그렇죠. 그리고 예. 국민의 눈을 속이겠다고 음. 일부러 들쭉날쭉하게 한 걸 보니까 서울 하계 1동에서는요. 예. 투표율을요. 투표자 숫자를 이번 시간에는 150명, 다음번에는 200명, 또 150명, 200명. 아, 일부러 들쭉날쭉하게. 150, 200이 번갈아 돼요. 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아니 얘기죠. 153명 됐다가 그렇죠. 뭐 197명 됐다가 203명 됐다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뭐 숫자가. 근데 150, 200, 150, 200 딱딱 맞춰서 반복됐다는 건 이것도 누군가 전산으로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곳이 한 군데가 아니래요. 아, 그리고 예. 이 전체적으로 지역의 투표자 숫자를 잘못 입력한 다음에는 예. 중앙선관위가 지침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 충북 진천 같은 데는 예. 진천에서 처음에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한 곳만 조작해서는 메꿔지지가 않는다. 야. 그 주변 지역 예. 너네가 알아서 요렇게 샘플 해가지고 투표율 조작해. 야. 이거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조작 범죄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정 패턴으로 그리고 각 투표구의 담당자와 중앙선관위 간부 직원이 서로 짜고 마음대로 숫자를 지어내서 입력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총선 때 벌어진 일이면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당선되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대선, 지선 예. 이번에 6.3 지선에서 걸리지 않았으면 그렇죠. 이 짓을 다음 총선에도 하고 다음 대선에도 또 했다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해왔다는 것은 선관위가 투표율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해왔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이제는 더 이상 부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 주진우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실 선거라고 강변할 수 없게 됐다. 부정의 뜻은 고의도 조작했다는 뜻 아닌가. 예. 이제는 더 이상 부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부정 사례들이 수백 건 발견됐다.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아직도 부정선거 인정 안 하고 예. 부실거리는 한동훈 같은 인간들 예. 간접적으로 까버린 거예요. 결국 한동훈도 까는 거죠.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도 옛날에는 한동훈이랑 같이 있었지만 야 이거 봐라. 이거 부정선거다. 그렇죠. 이걸 아직도 부실이라고 하면 너네 말 안 되는 놈들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넘쳐나는 증거 앞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누구나도 다 의심하고 있었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음모론이라고 치부받았지만 지금 보니까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 관련된 데이터를 말해주고 이러면서 부정선거의 의심이 점점 확신이 돼가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선관위가 투표수 그리고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결국 예.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하면 득표자 수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거를 어느 날 100명, 네. 다음 시간에 150명, 예. 200명 짝짝짝 맞춰서 전산 조작이 되면 야 이거 민주당 한 60%로 맞춰. 100명 중에 60개 민주당, 그렇죠. 40개 국힘. 예. 너무 티나나? 그럼 63개, 뭐 37개.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그게 된다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투표율 자체도 예. 투표율이 들쭉날쭉하거나 떨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본투표 안 해야지라고 투표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은 조작인 거고 조작이죠. 득표율 변경 조작까지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장동혁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중앙선관위 서버와 이 지방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소수의 몇 명, 그러니까 뭐 투표함을 바꾸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투표함이랑 전혀 관계없이 전산조작. 전산조작으로만 이 지금 선거가 부정선거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예. 그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만 확보했는데도 자기들끼리 짜맞춰서 조작한 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나머지 메신저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예. 합수본이 마지못해 일하는 척하는 거지 얘네 우리 편 아니에요. 야. 특검이 통과되어서 그렇죠. 특검이 제대로 영장을 치면 법원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법원이 거부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대화창, 예. 그 단체 대화방, 아니, 사적인 대화 말고 그렇죠. 업무하는 대화방들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다 압수수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국민은요 시간대별 투표율에 주목하는데 그 중간에 모든 투표율 데이터가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조작됐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면서 투표율 몇인가 이러고 한 시간 단위로 계속 분석을 하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를 조작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여왔는가. 선관위는 그동안에 무결점이라고 했는데 결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 너무 오만했어요. 너무 오만했어요. 예를 들면 예. 좀 티 안 나게 하든가 100명, 200명 빵명 100명, 200명 빵명 똑같이 맞추고 아무도 서버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도 선관위를 건드릴 수 없고 선관위 의심하는 사람을 다 음모론자 취급하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숫자를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성의도 없어. 성의도 없어요. 아니 나 같으면 199명 뭐 187명 이렇게 그렇죠. 맞추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100, 200, 0 띡. 야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서버를 보겠어? 누가 알겠어?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또 김은혜 의원도요.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자 수를 과다 입력한 지역선관위에 의혹 제기가 우려되니 과다 입력된 투표자 수를 다른 투표구에 분산 입력하라라는 지침을 내린 것을 오늘 밝혔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예. 이제 진천 같은 경우에서도 투표가 여기 과다 진천이 입력됐고 예. 김포도 그렇대요. 김포 구례동에서도 이 투표자 수가 과다 입력됐대요. 예. 그러니까 사고를 쳤으면 수습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야 사고 쳤으니까 더 사고 치자. 김포 그 근처에 있는 투표소 조작해가지고 예. 숫자 맞춰. 충북 진천 그 근처에 맞춰. 이런 지침이 하달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예. 이거는 처음이 아니다. 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처음이면 허둥지둥 당황해서 그렇죠.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조작이란 건 생각도 못해. 그렇죠. 생각 못하죠. 처음이면 이거 예. 그냥 빨리 알려드리고 뭐 시스템을 다시 백지시키고 다시 입력합시다. 뭐 그렇죠. 이런 회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너무 능숙해. 중앙선관위가 여기가 핵심이네요. 매뉴얼이 있는 거야. 그러네요. 전에도 이래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엑셀 파일 띡 보내면서 야 그럴 때는 그 동네 근처에 있는 다른 데를 여러 개 조작하면 돼. 와. 이건 처음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처음이면 허둥지둥해야 돼. 그렇죠. 당황해야죠.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회의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멘붕이 와야 되는데 너무 기다렸고 당연하다는 듯이 야 이렇게 이거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역은 윗선에 보고도 안 하고 알아서 우리끼리 했다는 알아서 거죠. 했다는 거죠. 네. 이래서 선관위가요 의혹을 덮기 위해서 수정 이력이 남지 않도록 전체 투표소에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방법까지 엑셀 파일로 직접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이자 국민 참정권에 대한 침탈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하필 여기서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송파에서 걸렸던 거. 송파 국회의원은 뭐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송파 그 당협위원장은 뭐 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뭐 합니까? 도대체? 올림픽 공원에 그 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아직도 모여서 땡볕 더위를 이겨내면서 경찰의 저 무력 시위, 그렇죠. 무력 진압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특검을 관철시켰는데 당 대표는 충남이 지역군데도 매일같이 올림픽 공원에 가서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특검법은 이렇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정작 송파가 지역구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일본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보입니다. 일본 자비로 갔습니까? 공금으로 갔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냥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어떤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막 추문도 있고 막 거기 소문이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아무튼 조용하고 올림픽공원에 안 보인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선관위가 자신들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근거도 없었고 지난해 12월 허철훈 당시 사무총장의 전결로 그냥 최소 인쇄율을 50%로 그냥 낮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50%로 낮추기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합수본 수사 결과거든요. 예. 근데 이건 합수본이 대충 수사한 거고요. 그래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한 거고요. 그렇죠. 특검이 조사하면 어떻게 나올 줄 아세요?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50%로 낮춰야만 했던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그게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렇죠. 야, 투표율 떨어뜨려. 투표용지 없게 해. 특히 대구, 송파, 강남 이런 데 위주로 부족하게 만들어. 라는 것도 나올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라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는 이득을 봐야지 선관위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가만히 뭐하러 이렇게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지를 10% 더 인쇄한다고 얘네가 그 돈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다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뭔가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이에요. 누군가는 이해를 받기 때문에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지금 지난 총선, 지난 대선 민주당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민심이 이렇게 불불 끓고 있는데 어떻게 표만 열면 사전투표만 열면 민주당이 나오는가? 이제 이것도 다 밝혀지겠네요. 좋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 극악무도한 행위 또 있죠. 바로 이번에 보안 수사권을 없앤 것. 이렇게까지 검찰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검찰을 없앨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한 인간이 민주당 내 강경파인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남양주의 김용민. 얘가 이 김용민 이 인간이요. 전 의원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요?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뭐 노무현 대통령님 제가 숙제했습니다 하면서 막 실컷 폼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송곳 같은 댓글이 하나 달립니다. 김용민 의원님 지옥에 나가세요. 지옥에 나가세요? 이걸 누가 달았느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분은 웬 괴한한테 돌려차기로 맞고 실신해서 그 극악무도한 범죄를 당한 분이에요. 그렇죠. CCTV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근데 추가적인 그 극악무도한 범죄가 있었다는 걸 검찰이 보안 수사로 밝혀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없었으면 장윤희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피해자분들은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당했는데 이게 축소되는 그럼 평생 사무치는 원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겪을 뻔한 걸 그나마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서 밝혀내고 더 중형을 선고한 거예요. 근데 김용민이 그걸 없애고 와 잘했다 막 자랑해. 그러니까 거기에 인스타그램에 가서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 다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김용민 지옥 가라. 지옥 가라. 지옥 가라. 이게 유행어가 돼버렸어. 벌써 그렇게 됐군요. 김용민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피해자분의 댓글을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댓글 달았던 게 박제가 되어서 오늘 하루에만 100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이제는 우린 좀 민주당 좌파보고 지옥에나 가세요. 그렇죠. 이 문구를 그대로 쓰면 돼요. 이 문구를 장동혁 대표나 제가 그냥 바로 쓰면 막말이다 뭐나 할 텐데 정말 피해자가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약하고 힘없는 피해자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야 이거 보안 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안 해? 이재명 지옥에 나가라. 그래요. 정성호 지옥에 나가라. 이 비겁한 정청래, 김민석, 김용민 너네 다 지옥에 나가라. 이거는 우리의 막말이 아니라 피해자의 한 맺힌 절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20대 30대가 완전히 등을 돌렸는데 완전히 등을 돌렸는데 민주당은 자화자찬 일색이에요. 심지어 서영교는요 돌아다니면서 국회 기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거 잘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아동 학대 범죄, 성범죄, 무슨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법안을 또 발언해서 통과시킬 거예요.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냐면요.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이 추가 수사하기 전에는 성범죄인지를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서 성범죄를 뺐는데 그럼 그게 송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거 뭐 정권 송치다 뭐다 하는 게 장윤기도 처음에는 성범죄 부분을 뺐잖아요. 검찰이 보안 수사에서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밝혀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 잘못해서 성범죄인지를 빼버리면 송치가 안 된다고요. 그러네요. 그럼 피해자는 그냥
당하고도 억울함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로 국민들을 지금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딴 게 국회의원 이전에 법조인을 하고 판사를 했고 뭘 하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국회고 법원이고 못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또 노무현 정신을 팔아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검찰을 없애는 게 노무현 정신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사회가 나서서 고인 모욕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고인을 이거 조롱하지 마라. 노무현 사위인 곽상원이 나와가지고 우린 잘한 건 잘했다 해주잖아요. 자기 장인어른인 노무현도 검찰 수사권 완전히 다 폐지해서 피해자 눈물 흘리는 거 원한 건 아니다. 그렇죠. 정치에 왜곡해서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본인이 그 수사를 받다가 검찰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가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그렇다 했다는 게 지금 정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친노 부활이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이 검찰에 대한 악마화, 이걸로 결국에 지금 이득 보는 자는 누굽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아니겠어요? 국민들은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지금 피해까지 입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이재명의 여론조사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이 꽃에서도 부정평가가 51.7, 긍정이 46.8로 부정평가가 더 높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어요. 리얼미터뿐만이 아니라 김어준의 꽃은 가장 이재명한테 유리한 조사를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보수 우파들은 여론조사 꽃입니다 하면 에이 기사 없겠네. 끊어요. 그렇죠. 거기서도 지금 부정이 과반이 넘었다는 건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데드덕. 데드덕이에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데드덕이에요.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주식 완전 도박장 됐죠. 그렇죠. 레버리지 ETF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용범이랑 이재명 뒤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쳐놓고 부동산 끝없이 폭등하죠. 전원세 사라졌죠. 저는 잘못하고 있다가 70% 안 나오는 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국조사로 보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호남에서 60% 지지율이 받쳐주니까 전국이 이 정도 나오지. 호남 빼고 하면 부정이 60, 70 넘을 거예요. 넘어요. 서울도 그렇고요. 서울 부정이 거의 58.9, 60% 가까이 가고요.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20대 67.5%가 부정평가, 30대 61.8, 40대도 45.9, 50대도 46.7,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다 부정평가로 가고 있어요. 야, 근데 진짜 젊은 사람들이 희망인 게 20대 부정평가가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거의 70% 육박하잖아요. 10대들은 더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공원에 나오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미래 세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조사상 진보층이 늘었지만 그래도 이재명의 부정평가가 더 높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 건 자기들도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리얼미터도 그렇고 여론조사 꽃도 사실 그렇고요. 전당대회 할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는데 근데 더 떨어졌다는 건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니었으면 10%는 더 떨어졌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주식 문제, 특히 ETF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묶음 상품이라고 해서 주식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뭐 파는 이런 상품들. 쉽게 말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올라가면 2배 먹고 떨어지면 2배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새로 만든 겁니다. 그거 하면 위험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말렸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도해서 억지로 밀어붙였다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주식시장이 어려워지니까 떨어질 때 2배 이상 손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엄청 떨어지죠. 근데 이 레버리지 ETF를 제일 많이 팔아먹고 이걸로 제일 많이 이득을 본 데가 어디였느냐. 제일 찬성한 주식회사가 어디였느냐. 어디입니까? 미래에셋증권이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이요.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이랑 이찬진 금감원장 아들이 다 미래에셋에 일하고 있대요. 이거 뭡니까? 이거 완전 국가 차원의 스캔들 아니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그럼 자기 아들이 일하는 미래에셋이 이걸 찬성했고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 얘네는 수수료 장사를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증권 운영사들은. 그거 밀어주려고 이걸 밀어붙였나? 저는 이것도 특검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네요. 이게 더 큰 문제네요. 이거 알려지면 난리 나고 세상 뒤집힐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범 아들 뭐 이찬진 뭐 아들부터 해가지고 자식들이 어디 근무한다더라 했는데 미래에셋 여기서 판매하는데 거기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ETF를 만들어 줬다. 이거 대형 스캔들이죠. 이거는 게이트죠, 특검에서 게이트. 조사해봐야 돼요. 국정조사해야 돼요. 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추미애가 아들 문제로 법무부 장관하고 수사받을 때보다 더 큰 지금 사이즈로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사 귀국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 들르기 전에 독일을 갔잖아요. 독일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포 간담회밖에 없었는데 굳이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관광하러 간 거예요. 아니 지금 세금 나만 압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택도 아닌 일정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왔으면 네. 온 언론이 난리가 났겠죠. 뭐 외유다, 뭐 세금 낭비다, 뭐다,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언론들은 지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이 급유하고 그냥 가기 뭐해서라고 말해서 독일 간담회장이 빵 터졌다. 이런 식으로 좋게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이제 언론들에게 기대할 바가 없고 예.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보시려면 정말 유튜브 예. 그리고 이 배승희의 뉴스 배송처럼 안보 소식을 막 이렇게 전해드리는 데가 없잖아요. 다른 데도 방송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안보 소식은 여기서만 제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인기가 없을 것 같다 하면서도 반드시 알려드려야 될 게 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뉴미디어에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진짜 언론에서 TV조선 채널A에서 보도 안 하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도 저희가 조금 소식을 전해드리면 정청래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배신은 총량이 없다. 한 번 배신하고 두 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법칙이 없다. 배신하는 자는 또 배신한다. 김민석 겨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너 옛날에 노무현 배신했잖아. 예. 너도 옛날에 이재명 욕했잖아. 예. 근데 지들끼리 싸우고 말고는 우리 알 바 아닌데 그렇죠. 이게 우리 당에 적용해도 맞는 말이라는 보수 거예요. 우파에 적용해도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요.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른당 사람들 나가라고요. 이준석 성접대 의혹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유승민, 오세훈이 만나서 보수 통합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유승민과 오세훈. 유승민은 딸 특혜 채용 의혹이 있고요. 오세훈은 내년이면 뭐 날아갈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무슨 보수 논의를 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글쎄요, 뭐 자기들끼리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청래가 오랜만에 맞는 말했다. 맞는 말을 해줬다. 배신에는 총량이 없다. 네. 한 번 배신하고 두 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법칙은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